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그럼 오늘 이상적인 배우자의 얼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것에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윈형, 근골형이라 가지고 근육이 빵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비만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윈형이라는 것은 얼굴이 긴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긴 타원형과 역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얼굴이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뇌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역삼각형이 좀 말랐다 이렇게 싶으면 그 사람은 더욱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들한테 흔한 얼굴이죠. 네. 볼이 꼭 말라있고 꽉 말라있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예리하게 보이는 이런 얼굴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민성이 예를 들어서 학문이나 진리 탐구 등 이제 긍정적인 일에 쏟아질 때 이제 남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이런 인상의 소유자가 되면 마른 체형에 좀 역삼각형이 되면 약간 교활성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 질투심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마르고 여자가 역삼각형이 되게 되면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일단 사람을 믿게 되면 맹목적으로 또 믿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기를 믿어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마르고 또 뭡니까 역삼각형인 이런 사람의 특징 자체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단순하고요. 외골수 같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얼굴에 긴 타원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동양적 얼굴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투지가 강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요. 대체로 머리가 좋고 감각이 뛰어나서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 재능을 크게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감성이 뛰어난 데다가 재능과 정이 많아서 이상적인 인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긴 여성들이 길게 보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얼굴이 긴 사람의 예를 들어서 타원형의 사람들은 체력이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근골형이라고 있습니다. 근골형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에다가 뼈가 턱턱 튀어나온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성에는 그리 많지 않죠. 근골형에는 긴 얼굴과 짧은 얼굴이 있습니다. 짧은 얼굴일수록 투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것이 많습니다. 적각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글동글할 때는요. 또 얼굴이 동글동글하면서 또 몸이 근골형이 되면은 자상하고 정겨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맨 같은 경우에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애정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싫고 좋음을 분명히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얼굴이 긴 분한테는 애교를 바라지 말아야 되겠죠. 뻣뻣합니다. 얼굴이 퉁퉁하고 또 비만형이 있는데요. 이 비만형이란 둥근 얼굴인데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평화주의자가 많습니다. 명예와 실리 중에서 실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인간의 성격은 그야말로 이제 각 인상의 부위 특징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는데요. 옛날부터 남녀의 상성 궁합을 관상학적으로 말할 때 여우와 너구리로 봤습니다. 여우는 야윈형이고 너구리는 비만형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한 사람이 동글동글하면 한 사람이 길어야 되는 것이 궁합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동글동글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밀어붙이다가 또 당하는 수가 있고요. 돈을 많이 쓰는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길고 한 사람이 둥글둥글할 때는 한 사람이 뭘 행위할 때는 긴 사람이 또 제어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형끼리 긴 사람끼리나 또 아니면 동글동글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남녀끼리 만나면 즐거울 땐 즐겁지만은 괴로울 때도 괴로움이 또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하면 한쪽이 제어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조금 불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부부도 한 사람이 길면 한 사람이 약간 동글동글한 편이 낫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귀한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특히 상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상관격이 음도 상관격이고 김종인도 상관격이고 똑같은 상관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상관격 중에 특별한 사람은 또 짜장이 상관격이 됩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이 이제 이 뭡니까 사주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상관이 이 상관격인 경우와 상관이 있는 경우가 다른데 특히 상관에 예를 들어서 경금의 자월 같은 이런 상관 아주 강력한 상관 또 예를 들어 음같이 예를 들어서 뭐 병화의 축월 같은 이런 상관은 좀 다르게 봅니다. 실제 병화의 축월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특히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뭘 일지에 차고 있느냐 또 연지에 뭘 차고 있느냐 또 시지에 뭘 차고 있냐에 따라서 전체 구성을 확고하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이지만은 식신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식신의 형태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능글능글한 편이 드러나는 거죠. 왜? 정제를 쓰다 보니까 꼼꼼하고 손에 안 보려다 보니까 자 돌다리 건드리는데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몇 번 건드리고 난 뒤에 발 디디고 또 돌다리 있으면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쳐보고 또 괜찮으면 발 디디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돌아버릴 지경이죠. 그런데 짜장은 어떻습니까? 짜장의 상관은 욱 하면서 그냥 확 밀어붙이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관과 좀 다른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단점은 뭐냐면 상관이 있다는 것은 상사에게 미움이나 신뢰를 얻지 못한 마음이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깜짝 놀랄 일을 이뤄내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합니다. 실제로 상관이란 것은요. 뭐 제사를 들어봤을 거예요. 제사를 하거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상관이 죄를 봤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난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관격도 상관격 나름의 얼마나 귀하냐 귀함과 또 아니면 귀하지 않음을 또 봐야 되는데 폐격인가 성격인가를 또 확실히 또 구분해야 되는데 짜장은 완전히 폐격이고요. 같은 경우에는 죄를 봤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지만은 식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동작이 느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건 단점이에요. 상관 자체는 도전과 행동력입니다. 여러분. 또 칠살이라는 것은 예리함과 정확함입니다. 상관은 아나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이야기해도 나는 그냥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의 성향이 강함으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짜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나 과제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존심이 걸려버리면 관보다 더 강한 형태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죽게 하면 살기로 이왕 이래 된 거 뭐 나 끝까지 가겠어. 알아서 해봐. 난 그걸 갈 거야. 그냥 안 놓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짜장이. 예. 정관이나 칠살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들의 나를 평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있으면 길을 건널 때 함부로 건너지 않고 딱 초록불이 돼야 건너는 것이 바로 정관이나 칠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무시한다면 지금 짜장이 관도 없고 관도 없잖아. 칠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무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음은 관이 있나 칠살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익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익적으로 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나자빠진 상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관을 쓰는 저희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답해 속이 터질 것 같이 그래도 준법 정신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정확하게 법으로 가려는 게 바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흉신 중에 상관이 가장 큰 흉신입니다. 상관과 칠살도 흉신이지만 상관이 칠살을 잡을 때 상관 제살이라고 상관 대살 제살 이렇게 합니다. 하죠? 그럼 왜 상관 제살이 귀하느냐? 상관 제살이 왜 귀하냐? 상관도 나쁜 글자, 칠살도 나쁜 글자, 나쁜 글자끼리 잡아서 죽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흉신이 흉신을 잡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글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짜장 뭐예요? 짜장은 뭐예요? 상관격에 제가 뭡니까? 인성이 합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말썽의 문서잖아. 다 이런 것들은. 이 짜장이 하는 행동 자체는 다 행동 자체가 다 드러날 행동이에요. 예. 그냥 뭐 마이웨이예요.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쫓기면 뭐 그래 알았어. 요거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격이지만은 식신 같은 형태와 또 아닌 이상하게 비겁한 형태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상관격이지만은 에라이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나자빠지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고, 또 상관격이지만 굉장히 행동이 예뻐 상대를 착 녹이면서 영업적으로 잘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상관격이지만은 순식간에 일을 난제를 해결해서 그냥 우뚝 서는 장군 같은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상관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상관격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칼을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하느냐, 남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공적을 위해 쓰느냐, 이런 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오늘 짜장이 갑자기 생각나서 상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상관이라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말썽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관이 있으면 딱딱딱 끊어져서 이야기합니다. 관이 있으면. 그런데 뭐죠? 현재 음은 말을 갖다가 둥글둥글하게 그냥 돈같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식신이에요. 관이 있는 사람, 칠살이 있는 사람은 말이 탁탁탁 끊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시원찮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살이 있든지 관이 있든지 정확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이 딱 인정을 받는데 불구하고 관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관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 사람들이 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 중대장이라 하려고 그러고, 그 동대표를 동대표는 못하고, 관이 없는 사람 동대표 못해요. 동대표는 못하고 그냥, 동대표는 할 수 있지. 회장은 안 돼도 동대표는 동대표 끓이 나오고 동대표 하려고 그럽니다. 허관이 있는 사람 특징이죠, 그것은요. 관이 없는 사람의 관이 없는 행동을 계속 하다가 관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깨는 어디서 갈지 몰라도 그 사람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에서는 물론 좋겠지만은 그 사람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습관이 굳어 있기 때문에 관을 제대로 100% 원래 사준에 있는 관과 운에서 오는 관을 100% 쓰지는 못합니다. 다만 관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직위를 취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자세가 변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 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살이라는 게 편관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뭔지 모르게 사람이 좀 뭐랄까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네. 또 그냥 한 분의 아작을 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싸울 때도 그냥 파이트라면 화끈하게 싸우고 탁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관이 없으면 시시비하다가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칠살은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깡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죠. 예, 완전 깡이에요. 저도 이 공부할 때 30몇 년 됐지만은 금방 그만뒀죠. 만약에 살이 없다면 그만뒀어요, 저도. 그렇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죠. 답을 찾았잖아, 완전히. 그런데 지금 아직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전 버전은 똑같이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음이 됐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자는 편관이나 정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건 해요. 자, 오늘 명심하십시오. 남자는 편관이나 정관이 있어야 한 건 합니다. 정관은 순한 거고 편관은 아주 악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자는 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시 하잖아. 그게 핵심이 하나도 없잖아. 무슨 이야기할 때 그냥 보면 너글너글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제가 오늘 몸이 좀 회복됐어요, 사실은요.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프로방스님,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안철수 보고 책도 사서 읽으셨다고요? 그랬어요. 네. 팬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팬이시군요. 예. 네. 아이고. 그때는 TV에 나온 거나 뉴스에 나온 거 사실은 대부분 한 70-80%는 다 저희도 그분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봤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분을 봤을 때, 그 학자로서 봤을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좋은데 웃을 때 이하고 웃는 거, 그것 때문에 딱 지켰어요, 저한테. 저 바보 표정. 아닌가? 웃을 때 저렇게 입을 이하고 웃지? 남자가 왜 저렇게 소심하게 웃지? 저런 부분이 조금 수상하다 느꼈어요, 그때 제가. 예, 그 일은 또 못 봤어요. 추석 앞두고 예. 이런 문제가 터져서 지금 대통령님의 그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 그리고 여태까지 추 장관님에 대한 기사는 법무부 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꺼내니까 그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네, 싹 들어갔습니다, 기사가. 보통 대표가 있으면 네.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쫙 당겨야 됩니다.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당겨서 좀 일을 갖다 탁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분은 맨날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 지금 한 달 다 됐네. 지금 검찰 개혁이 얼마나 급한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천불이 납니다, 사실은요. 예.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안철수나 음이랑 똑같아. 뭐 다를 거 없어요. 그 세 사람 묶으면 딱 맞아. 딱 맞아요. 한 세트인가요? 한 세트예요. 맞아요. 네. 예. 두고 보세요. 좀 비슷한 게 드러날 거예요, 이제. 안철수, 그다음에 누구죠? 황 네. 씨요. 황교안. 네. 세 사람 한 세트 아니에요. 제가 한동훈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질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질기고 좀 모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기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또 물러터진 사람도 있는 것이죠. 물러터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욕심만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음의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사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다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은 맞아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 한 행동 보면 민주당 힘쓰겠습니까 이러다. 예, 대통령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재명 지사나 이런 뭐 우리 유명한 또 뭡니까 저기 의원들도 많지만은 어렵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나 뭐 주진영 의원 훌륭한 분 많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쇼를 하고 겉보기 쇼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을 남기려는 저런 사람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정리하고 들어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뭐랄까요. 카리스마나 좀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저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황교안 씨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안철수 씨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무슨 국민이야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는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슬슬 시간 많으면은 검찰 개혁이나 하지 뭐해요? 검찰 개혁이나 좀 하십시오. 검찰 정리 좀 하고 주미애 장관에 힘 좀 주고 그 다음에 언론 개혁 좀 하고요. 사법 개혁 좀 하고 그걸 하셔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혼자 딴 나라에 계세요 지금. 네, 한번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자, 이 얼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웃을 때 멋쩍어서 웃는 웃음 맞습니다. 이것은요. 이분이 원래 입모양이 자체적으로 위에 입술이 이렇게 아래로 꺾인 것 같아요. 저것이 이제 보면 네. 위에 입술이 아래 입술을 덮은 것 저런 것들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해탈에서 드러납니다. 아시죠? 화해탈에서 드러납니다. 저 입. 되게 권위적인 입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죠. 권위적인 입입니다. 예. 그리고 눈 자체가 밑에 마장도 그렇고 뭐 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행동 자체에서 이상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 자체가요. 저건 그냥 웃어주는 거죠. 눈이 안 웃었으니까. 네, 그렇죠?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입모양만 예, 맞습니다. 웃는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억지 웃음 맞습니다. 예. 저 철수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문제가 크거든요, 사실요. 사주를 보면. 근데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이분이 왠지 굉장히 좀 선하고 친숙하게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순하게 그런 사람. 보이죠? 네. 원래 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희가 더 무섭다고.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도 안 통하고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은 읽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분이 올해 뭐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시장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사실은 마음이 있지만 누구도 시장에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사람이 없으니 뭐 이렇게 합당을 해서 제안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본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올해 관이 떴으니까 분명히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분은 뭐 점을 보든 철학관을 가든 관운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내년 4월이죠. 네, 내년 4월이에요. 내년 안 돼. 안 되죠? 안 돼. 깜도 안 돼, 이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거는 언제까지 할 것으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누구요? 저 안철수 씨. 철수. 네. 안철수는 그만둬도 됐는데 사실은 운이 갔는데 완전히 20년이 운이 갔거든요. 그래도 관운이 10년 정도 왔으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돈이 운이 안 완전히 되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운이 왔는데 관운이 안 좋거든요, 사람한테. 예. 관운이면 다 좋은 줄 압니까? 대패예요, 이 이분 사람은. 2022년도 사실은 남조운이라거든요. 아주 크게.
만약에 그때까지 버티신다면. 철수는 철수할 때 됐어요. 53세. 사실은 원래 네. 예. 이렇게 되면 61세도 철수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67세에 철수하니다. 7년 더 하겠네, 이거 정체를.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돈이 손실이지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득 보는 건 없잖아요. 다음 운이 안 좋아요, 더. 63세도 거 아니에요. 네. 내리막길이에요, 이거. 네. 현상 유지나 하면 괜찮은데 나올 때마다 이미지가 계속 깎이고 네. 그 이미 이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 이분은 계속 정치를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정치를 왜요? 또 오래 하시다 보니까 대접받으려는 게 있어요. 아 대접받는 거. 이분은 어머니가 철저히 만든 사람이에요, 안철수를. 어머니가 철저히 만든 사람이 안철수는요. 엄마가 철저히 이 사람을 갖다가 모양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내보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운만 봐서는 합당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죠, 대표님. 볼게요. 이분의 욕심에서는 사실은 기준이 내가 어떤 얻는 게 있으면은 주겠지만 얻는 게 없고 올 득이 없다면 겨울쯤 합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겨울이요? 예,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그래도 지가 뭐라고 좀 직위를 높은 거 달라 하겠지. 그거 김종인이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김종인 씨는 이분 상대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상대도 안 해요, 이거. 네. 예. 뭐 그래서 김종인 씨가 뭐 올 겨울에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100% 다 손해보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돼. 갖다 바친다. 예. 근데 이분이 또 욕심이 또 보이기보다 굉장히 욕심이 또 많으신 엄청나게 분이라 많죠. 손해는 절대 안 보실 거예요. 내년 초에 하든지 아니면 올해 말에 하든지 하는데 내년 초에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분 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씨는 이분도 사실은 요번에 당대표 이낙연 당대표님하고 총선에서 만약에 종로에서 분명히 이미 가망성은 없다고 했지만 계속 쭉 정치 생활을 했다면은 대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황교안 씨. 황교안 씨 한번 볼까요? 다시 또 나올 기회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부를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이분도 끝났나요?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나요? 안 돼요, 안 돼. 예. 그럼 정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정치는. 네. 이하팡님 언론개혁 등급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분 얼굴의 특징은 일단 전태궁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전태궁이. 제가 그랬죠. 전태궁이 저렇게 꺼져 있으면 내 거 쓰고 다 내놓는다고. 내 거 내놓지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보기보다 되게 꼼꼼하고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과 눈이 너무 붙었고요. 저렇게 몇 번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이제 좀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야 돼. 국민의힘도요. 옛날 방식 자꾸 고수하지 말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새로운 사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위원들 전부 사람 쫙 뽑아놓으면 얼마나 좋아. 30, 40대, 50대 딱 이렇게 뽑아놓으면 좀 새로운 피 해가지고 좀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개혁 이런 거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보면 전부 자기 편 오른쪽 하나 다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회의한다 해놓고 결정은 이거 다 내놓고 해라 이 끝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정치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있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면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또 친해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대표님께서도 이제 수해복구 지역에 네. 아니면 뭐 재난 지역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 갈 얘기 필요는 듣는 거. 없어요 사실은요. 네. 가서 물론 이야기하면 간다는 것은 뭡니까 도로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예. 적절한 지원을 하고 본인은 빠지고 개혁하면 되지 왜 그쪽 가십니까? 사실은 지금은 자꾸 대면 접촉할 것이 아니라 시간 뺏기잖아요. 왔다 갔다. 네. 예. 그냥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지시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면 되는데 말이죠.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